오늘은 젠더 기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저는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의 서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동 성폭력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젠더 개념과 폭력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성폭력 점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대해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성교육의 필요성은 부모로부터 성을 제대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성생활화를 하는데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확률이 높다라고 미국 의학지 학회에서 소아과지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고, 특히나 엄마의 인지마인드, 아빠의 인지마인드가 아동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의 실태를 보자면 95% 정도가 여성 피해자이고요. 남성이 4.1%입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생후 4개월에서 80대 할머니까지 해당이 되고 있고요. 발생 건수는 일일에 6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성폭력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성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을 보면 12.8세로서 되게 저희들 생각보다 되게 낮고요. 그 다음에 남자 아동 청소년의 경우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0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세 정도 되고 성매수 알선을 강요하는 건 16세 정도, 강간은 14세, 강제추행은 10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이들의 연령이 되게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어른의 성폭력과는 반대로 어른은 밤에 45%가 성폭력이 발생을 하는 반면에 있어서 아동 성폭력 발생 시간은 오후 낮 시간대 40%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 아동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낮 시간대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지 아니면 커서 이야기해야지 보다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아니면 아빠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퍼센트가 80%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88%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라고 2차 가해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성폭력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성추행이라서 심각하고 강간이라서 심각하지 않다라기보다는 피해를 당하는 학생으로서 느끼기에는 피해자로서는 우울증, 수치심, 대인기피증,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학업에 복귀하기가 힘들게 되고 거식증이나 폭식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은 80% 정도가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더 아이가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매번 느끼고 있는데, 일상에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내가 힘듦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조성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는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2차를 가해하는 말들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성폭력은 트라우마를 낳는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찍어서 보내거나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루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가해 연령이 보시다시피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 성범죄에서는 10대, 20대, 10대가 14%, 가해자를 말하는 거죠. 가해자 연령대를 말하는데 10대가 14%, 20대가 23%, 30대가 18%라서요. 보통 청소년 아니면 아동,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많거나 엄청 많거나 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을 할 당시에는 본인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10대라고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그루밍은 642건 정도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4,000건 중에서 642건, 점점점 15%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매번 그루밍적으로 접근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초등 5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그루밍적으로 접근해서 가해자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또 다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연결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루밍에 대한 설명은 말을 길들이라는 것들로 나오진 언어이지만 처음에는 한 첫 달, 둘째 달까지는 친하게, 만약에 SNS로 고양이를 좋아해요 라고 인스타에 올리게 되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나중에는 사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하거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생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루밍 성범죄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다수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마인드, 그거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유형으로 볼 때 여기에서 2018년 정도로 볼 때 3만 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이용 촬영이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는 거죠. 촬영을 해서 유포를 하거나 아니면 제일 아이들이 그루밍적으로 제일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친숙하게 다가왔다가 그 다음에는 너의 몸을 찍어서 보내라 할 때도 처음에는 얼굴을 찍어서 보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게 돼서 위협이나 그다음에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다음에는 언제 가슴을 찍어서 보내라든지 아니면은 벗어서 찍어서 보내라든지 서로 교환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요. 통신 매체 이용 음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디지털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은 점점점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더 심각하다, 저연령화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실제로 내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5학년 학생들이 가해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찍어서 보내는 걸 같이 공유했다가 중학생들이 되면 자기가 대범하게 찍거나 하는 일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쉽게 간과되거나 내일이 아니겠거나 하는 일들보다는 조금 더 디지털적으로는 심각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등 5, 6학년 학생들이 내방하에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상담 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건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른, 여기 앞전에 정준영 사건처럼 어른이 여기 카톡으로 불법 촬영을 해서 유포하거나 그 다음에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하는 일들이 어른에게만 있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는 거죠. 빠르면 초등 저학년에서는 동영상을 보거나 하는 일들이 나중에 초등 5, 6학년 정도가 되면 동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 있고요. 20대 20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다운로드해서 벌금 300만 원을 내서 보호관찰에 오거나 하는 일들이 아니면 자신의 컴퓨터에 동영상을 다운로드 했다는 이유로 해서 벌금을 내고 보호관찰을 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작년 이후로 많은 건수들이 2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보호관찰에 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거는 랜덤 채팅 앱을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지 않고 익명으로 랜덤 채팅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례로 중학교 1학년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가 제가 말하고 있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10시 이후에 저는 심심해요. 저랑 대화를 나누실 분이라고 하면 금방 순식간에 5분 정도 안에 한 3, 40명이 채팅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실내로 뭐 서면에서 만나자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서면에서 만나보니까 뭐 룸카페를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또 카톡을 통해서 피팅 모델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갔다가 성범죄에 노출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거는 권력이라는 것과 동의와 수치심,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내방 성폭력이라면 여기에 말하는 강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터치를 했다든지 놀이터에서 고학년, 5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 성추행을 발생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추행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권력은 말하는 여기에는 초등 5학년과 초등 2학년 사이에는 나이라는 권력이 있던 거고요. 동의를 구했냐의 문제는 유인을 한다는 거죠. 잠깐 학생이 없는 곳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곳으로 유인을 해서 만져도 돼 물어보지 않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엉덩이를 만진다든지의 터치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초등 5학년이 가해인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해 엄마는 거기에서 이제 당황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지만 그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아이에 대해서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교육은 최소한 매번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교육을 자연스럽게 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죠. 관계에 대한 교육입니다. 가족이 먼저 아빠든 엄마든 먼저 뽀뽀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는 나의 몸을 누군가가 만질 때 나의 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어보는 게 맞구나를 체득한다는 연습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몸을 만졌을 때 만져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습이 되어져 있어서 나에 대한 나의 몸의 결정권은 내가 결정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의 몸을 결정할 때는 그 아이가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침해적인 개념이 있구나는 가족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이성 친구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래서 저희가 유아를 부모 교육을 하던 아니면 초등을 하던 중등을 하던 엄마들이 물어봐요. 언제 성교육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1차적인 것은 아이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생각이라는 것이 5살 정도부터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몸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부터 성교육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성 친구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건 초등 저학년 때부터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속담에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대쉬를 하는 거 아까 전에처럼 얼굴이 예뻐서 만지는 거야 라는 것들 어른들이 아이의 몸을 만질 때 예뻐서 만지는 거야 예뻐서 뽀뽀하는 거야 라고 접근을 할 경우에는 그거를 듣는 아이는 여러 번 접근을 해도 되는구나. 싫은데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자칫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려서 이 나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손잡아도 돼? 아니면 뽀뽀해도 돼? 안아도 돼? 라는 개념들은 타인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 나의 사적인 영역인 개념, 경계의 침범을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체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교육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인 거죠. 성적 행동은 나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 스스로 결정권이 있다. 아들은 누구 거라고 물어볼 때 내 거라는 것들로 학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편견이 있는가 아니면 미디어의 편견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내가 인지를 하려면 나의 성인지 감수성이 발달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어릴 때부터 성기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는 거죠. 아까에서 말한 그 책에서처럼 남성의 성기의 정확한 명칭,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터치적인 부분들이 언어적으로 정립되어 있을 때 언어는 내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숨기고 부끄럽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생활 습관에서 체득이 되어져서 엄마랑 나중에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은 남자애는 아빠가 하는 거야 라는 개념을 떠나서 성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를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자의의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아빠와 엄마와에 대한 얘기, 고민을 나누지를 못했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성징에 대한 교육은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춘기가 되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적으로 호르몬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위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사적 공간에서 자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위생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횟수에 대한 부분들, 그러고 충동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예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야동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한 5학년이 2학년 아이의 성추행을 한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야동이 너무 어린 나이에 접해져 있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보다는 이거를 보면 된다 안 된다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적인 거, 행동적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신체 능력이나 아니면 성추행이나 하는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문화적인 관습이나 신념이나 규범, 가치, 사고 체계들이 행동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엄마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킨십을 할 때 존중하는 연습,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 노라고 했을 때 이거는 노구나, 그리고 내가 책임이 있는 행동이구나, 경계에 대한 연습, 동의를 구하는 연습, 허락을 구하는 연습들이 예쁘다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성교육에 대한 핵심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이다. 나의 결정이고 타인의 결정에 대한 인권에 대한 존중에 대한 문제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폭력을 당한 건가요? 라는 것을 인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왜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니? 그 다음에 남자애 보고 여자애 같다고 놀려요 라고 하는 부분들, 혐오에 대한 발언들, 친구끼리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통념에 대한 체크나 편견들은 엄마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견이 있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옷, 장난감을 살 때 아이의 성고정관념에 대해서 국한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취향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게 아이가 고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섹스가 남성, 여성을 말한다면 젠더는 무엇을 말하냐요? 1번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책임, 2번
문화의 변하는 개념, 여성성과 남성성, 4번 모든 것. 그다음 여기에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섹스와 젠더는 같은 의미로 말하지만 교환적으로도 사용을 가능하고요. 젠더는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 성 역할을 말하는 것이 젠더라고 말하고요. 젠더는 나의 관점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젠더 권력은 이런 여타의 폭력을 발생되기도 하고요. 강화시키기도 하고 젠더 폭력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젠더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키운다는 의미이거든요. 젠더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변호를 시도하고 여기에서 불합리하다면 이것을 거부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아이한테 느낌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지 교육을 하고 나의 애정 표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프레임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미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어머니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괜찮은 남자란 여성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남자다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정답은 뭐냐면 X인 거죠. 그래서 보호하는 게 남자가 아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다. 여기도 아니다는 거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내가 올려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은 신체적으로 어른과 이겨낼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되고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들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무심코 말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 놀이를 하거나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 다음에 특정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반응을 할 때, 하는 것, 퇴행 행동을 할 때 어머니들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대처 방법으로 아이를 야단치거나 그 다음에 하기보다는 더 당황스럽게 표현하기보다는 피해 증거물을 보존해서 신고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언제나 네 편이니까 너를 도와줄게. 네 탓이 아니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너 때문이다. 왜 그런 거 따라갔니? 라는 것들을 책망하는 태도는 아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66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면 적절한 대응이 경찰 수사, 그 다음에 법원 재판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1366에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상담 지원이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집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72시간에는 증거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보존을 해서 낼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신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am among the ranks of women whose expressions are seen as too strong, too aggressive, isolating, and anti-men, unattractive even. When I was 8, I was confused at being called bossy because I wanted to direct the plays that we would put on for our parents, but the boys were not. When at 14, I started to be sexualized by certain elements of the media. When at 15, my girlfriends started dropping out of their beloved sports teams because they didn't want to appear muscly. When at 18, my male friends were un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 decided that I was a feminist. For the record, feminism by definition is the belief that men and women should have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How can we affect change in the world when only half of it is invited or feel welcome to participate? Both men and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ensitive. Both men and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trong. It is time that we all perceive gender on a spectrum instead of two sets of opposing ideals. All that is needed for the forces of evil to triumph is for good men and women to do nothing.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If we stop defining each other by what we are not
and start defining ourselves by who we are, we can all be freer. 우리는 여기서 와 같이 엄마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내 아이가 남자답게 여자답게 라기보다는 내 아이가 내 아이답게 크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